네,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은 조금 뒤쪽을 좀 틀리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뺐다 커튼에서 하니까 조금 어두컴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운동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싫다 하셔서 지금 빨리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 책들과 제 이렇게 사진들 한번 있는 벽 쪽에다가 한번 해봤는데 어쩔지 모르시겠네요. 아마 가끔 이쪽을 아마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더 아마 크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면 저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매일 하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무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칭따오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맞죠? 잠깐만요. 네, 3회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독일 감옥 박물관이라는 곳이었고요. 거기는 아쉽게도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저의 감동이나 이렇게 제가 느꼈던 그런 걸 제대로 말씀을 못 들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다음에 한번 칭따오도 가게 된다고 하면 진짜 독일 감옥 박물관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무슨 어떤 말로는 뭐 완전히 폐쇄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찾아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독일 감옥 박물관에서 이제 나와서 조금만 올라가면 창조루라고 해서 상조루라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쪽 쪽으로 올라가시면 인민대회당인가 뭐 그런 건물이 하나 있고요. 또 건너편에는 소학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사진을 잘 찍어다니는 스타일이어서 그 인민대회당인가 제가 보기에 그게 국방부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를 이제 그 건물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 아마 국제행사 준비 기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이렇게 그 관광객들한테 이제 길 안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달려와서, 죄송한데 찍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거 왜 못 찍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위에서 지시한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 그냥 촬영을 못하게 해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휴대폰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친구 보여주는 데서 그 촬영한 걸 삭제하고 그리고는 아쉽지만 다시 이제 그 단교 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갈 곳이 팔달관인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소학교에는 이제 그 교문을 닫아놓고 이제 그 안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 수업을 하느라고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좀 찍고 그랬는데 그거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장교 쪽으로 가서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데 가끔 저 어학연수 할 때만 해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거기 칭다오 여행 가갖고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두 번 정도 버스 탔는데 그게 뭐냐면 안내원이 있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통이 없고 그냥 이렇게 안내원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버스를 tas는데 이상하게 두 번 다 저는 돈을 안 받더라고요. 저를 투명인간을 취급을 해버려갖고 그래도 그래서 2원은 제가 돈 벌었습니다. 거의 그런 버스들은 2원짜리가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거리마다 가격은 틀린데 거의 제가 이동한 거는 2원짜리여서 그렇게 했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두 번째로 간 곳은 팔다관이라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그냥 공원이고요. 옛날에 1930년대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지의 덴마크 이런 외국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만국 열람 건축 박람회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다양한 나라의 별장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칭다오에서 중국에서도 제일 풍경이 좋은 관광지라고 말을 해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볼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저는 중국, 한국, 일본 그런 고직식의 건물들을 좋아했지 서양식 건물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삼아 간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튼 거기가 유명하기도 하고 다들 거의 가니까 저 한번 안 가보면 좀 아쉽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볼만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원인데 팔다관이 좀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 판을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제가 써놓은 걸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칭다오 팔다관, 이곳은 산동성 칭다오시 남쪽 태평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건설이 되기 시작하여 중국 저명한 풍경 휴양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팔다관은 최고로 칭다오 붉은 노화와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 그리고 깊고 푸른 바다에 푸른 하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푸른 귀화는 이제 그런 건물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 그 다음에 깊고 푸른 바다, 그 다음에 깊고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이거는 이제 풍경을 의미하는 거죠. 우거진 나무는 거기가 숲이 이렇게 조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바다는 이제 거기가 제2의 해수욕장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푸른하늘은 뭐 다들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경치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소위 팔다관은 이 안에는 8개의 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개의 거리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팔다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유로 중국 고대 긴 성의 저명한 욕춘지로도 면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가 이제 거리가 길고 성곽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곽이 좀 길었다고 해요. 만리장성만큼은 아닙니다. 만리장성은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외에는 저명한 별장 지역으로 사람들이 만국 건축 박물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는 이 안은 관료 자본가의 별장 지역으로 있는 정부는 팔다관에 대하여 전면 수선을 진행을 하매 중국 중요한 휴양 지역 중 한 곳도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당과 국가 영도자,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및 중요한 외국인들, 외교관들, 외국 기업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도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최초 독일 통독의 여름 수련 별장 사냥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1906년에 중세계 선곽 양식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 가운데 200여 건축물이 존재를 하며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덴마크 등의 20여 개 국가의 건축 양식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국 건축 박물관이라고 명예를 얻기도 했고요. 팔다관은 중국 최대 결혼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 결혼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연인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 그 친구들도 많이 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400여 편 영화, 20여 편의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히 외국 영화를 많이 촬영했다고 해서 거의 서양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드라마도 20여 편 찍었고요. 그 뮤직비디오도 유명한 게 임자상이라는 그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엽천문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가수 분들인데 그 두 분이서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 임자상이랑 엽천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들은 홍콩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거기에 애정각이라는, 그러니까 아이칭지아오, 그러니까 애정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연인들이 거느리면
사랑도 이루어지고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그 다음에 지속된다고 해서 그 연인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정가기 하는 데는 제가 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갈래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긴 게 그냥 차도로 되어 있는 거리예요. 그 해수욕장 조금 옆에 있는 거리인데 별로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요, 무슨 관로라는, 그러니까 우청관로 해갖고 무슨 관로라는 정류장에서 내리셔갖고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가 팔다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관람료를 받고 들어가서 그 건물 안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유명한 데가 세 군데예요. 뭐 화성로, 그 다음에 그 공주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호점류. 중국어로 말씀드리면 화서로, 그 다음에 공주로, 그 다음에 후디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어 발음이 확실치 않고 정확하지 않고 제가 조금 그냥 힘만 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 아시는 분들은 저 미친 이상하게 중국어 한다고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중국어를 까먹지 않으려고 좀 가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좀 가끔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성조도 다 틀린 거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갔던 곳은 화성로만 갔기 때문에 거기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그 공주랑 후디엘로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는 왜 그러냐면 영화하고 드라마를 촬영했던 공간이라고 해서 입장료가 비싸더라고요. 입장료가니까 화성로보다 더 비싸요. 화성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갔을 때 5원을 받았거든요. 네, 5원은 내고 들어갔는데 공주주랑 후디엘로, 그러니까 호접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15원? 20원? 그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화성료는 좀 뭐라고 그러지? 그냥 성곽같이만 생겼고요.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꾸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누연색의 돌 해갖고 쌓아놓은 그런 그 성곽같이 생긴 건물이고요. 공주류나 그 후디엘로, 그러니까 호점류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쁘장하게 치장을 해놨더라고요. 밖에서 보기에도 이뻐 보여요. 그리고 그냥 일반 발장같이 이제 집같이 만들어놔서 화성로보다는 그래도 볼거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안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해놨지 않았어. 그래서 입장료가 그 정도 그렇게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거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화성로보단. 화성로 같은 경우는 그 제2 해수욕장 남쪽 끝단에 있어요. 남쪽 끝쪽으로 가시면 이 성같이 보이는 화성루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은 처음 그쪽으로 보시고
이제 이동하시면서 공주도하고 호접류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은 아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성루는 팔다관 정점의 남쪽 끝 쪽에 있고요. 헤드랜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부분에 머리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2 해수욕장에 그쪽에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경이 독특합니다. 환경도 그 정도면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화성류에 이제 그 안쪽에 올라가서 갖고 맨 위에서 보시면은 거기 밑이 보여요. 해수욕장이랑 그쪽 팔다관 그런 경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성루는 1930년도에 건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벽은 화강암 석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 맨 윗부분은 성곽퀵식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 위에 설치한 높이가 낮은 담, 그 몸을 숨기고 적을 쏠 수 있도록 만든 성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한산성이나 그 행주상성 이런 데 가시면 수원 화성 가시다 보면 그 성곽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은 조그맣게 구멍을 낸 게 있잖아요. 구멍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폭에 서양의 여러 가지 종류의 건축 예술 품격을 융합시켰습니다. 네, 유럽 그 성류식으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걸 보시면 이렇게 중국어로 써놨기 때문에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보고 해석하고 좀 해놨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어머니 오시기 전에 하느라고. 그 다음에 그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식의 스타일로도 되어 있고요. 또 고직식 건축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쭉 이어서 해석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한 폭에 서양 여러가지 건축예술 스타일로 유럽 성류식 건축,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식의 스타일, 그 또한 고직식 건축 특색을 다 융합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칭따오 공주루는 거용광로라는 시포에 위치되어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덴마크식 건축으로 해놨고요. 그렇게
볼만한 건 없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녹색 벽에 붉은 붉은 기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녹색 벽, 붉은 기둥으로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곳이 공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시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무와 잣나무 두 사물이 서로 가리면서 어울려 돋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건물을 이렇게 수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쪽에 이제 그 녹색 벽과 붉은 기와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겉으로는 이뻤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뭐 사진 좀 찍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장료는 비싸다. 15원 아니면 2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호접료는 그렇게 볼 거 없어요. 그 밖에서도 그렇게 건물이 이쁘다는 느낌은 못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호접이라는 좀 유명한 중국의 어떤 소설가인가 그런 분의 고거였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거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경을 했고요. 그날은 왜 이렇게 짧게 끝냈냐면 저희 오빠가 강주에서, 그러니까 광저우로죠. 강저우에서 이제 그때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식구들이 다 거기 계세요.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이 처음으로 자기 혼자 그 40살 넘은 애가 자유여행을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됐는지 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랬는지 넘어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감사했죠.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모자랐던 용돈을 조금 받아서 조금 더 여유있게, 마지막 날은 여유있게 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조언도 얻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근데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어학연수 할 때만 해도 짜스코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짜스코라는 데가 원래 일본 기업의 그 큰 마트입니다. 뭐 월마트나 첫날 얘기했던 까라푸 같은 곳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짜스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지가 짜스코와 그 까라푸가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거의 그 유학생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그쪽을. 제가 있을 때 있는 분들 짜스코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갔는데 오빠랑 만나기로 한 데는 까라푸였고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먼저 거기 짜스코를 갔어요. 근데 짜스코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짜스코도 되게 유명했던 마트인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짜스코라는 데가 다른 이름으로 또 그 백화점인지 마트식인지 이렇게 똑같은 곳이지만 이름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거기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오빠랑 만나는 시간 때문에 거기 구경 못하고 빨리 나와서 까라푸 가서 오빠랑 상봉하고 저녁을 먹고 얘기 좀 나누다가 이게 숙소로 오는데 각자 오빠는 또 따로 그 까라푸 근처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좀 저렴한 숙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호텔 가갖고 뷔페 먹고 저는 이제 오빠랑 또 택시 타고 이제 제가 머무는 거기 어디지 까먹었다. 거기 호텔 가갖고
좀 대화도 나누다가 헤어지고 또 그냥 하루를 지내고 또 그 다음날 만나서 또 그 뷔페에서 아침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날 이야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는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